안녕하세요 여러분, 솔 선생님입니다. 다들 행복한 한 주 보내고 있나요? 오늘은요 여러분, 이 단어 아세요? 뒤는 여기, 뒤죠. 뒤가 들어가 있는 표현 5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5가지 표현들은 제가 정말 많이 쓰고 아주 유용한 표현들이니까요. 오늘 제 팟캐스트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표현 다 외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또 목표입니다. 선생님이 다양한 예시들을 많이 드릴 테니까요. 오늘 팟캐스트 열심히 듣고 이 5가지 표현들 꼭 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팟캐스트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표현은 뒤처지다. 뒤처지다예요. 뒤처지다. 들어보셨어요? 처지다도 동사인데요. 처지다는 약간 내려가 있는 상태. 내려가 있는 상태가 처지다예요. 어깨가 처져 있어. 내려간 어깨. 처진 어깨. 이렇게 처지다도 동사인데요. 이 뒤랑 처지다를 같이 쓰면은요, 뒤처지다. 뒤에서 내려가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나요? 뒤처지다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느린 것 같을 때, 남들은 앞에 있고 나는 조금 뒤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 근데 다른 학생들이 너무 대답을 잘해요.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나는 항상 잘 모르겠어요. 시험에서도 성적이 안 좋아. 그럴 때 나 약간 이 수업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 남들보다 조금 더 못하는 것 같아. 뒤처지는 느낌이야. 다른 학생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AI를 정말 많이 쓰잖아요. 선생님 친구 한 명이 마케팅 일을 하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요즘 다 AI 쓰는데 나만 AI 못 쓰니까 뒤처지는 것 같아. 나만 AI 안 쓰니까 뒤처지는 기분이야. 남들보다 뒤에 있는 기분입니다. 이 뒤처지다는 선생님이 정말 많이 써요. 왜요? 저는 뒤처지는 느낌을 자주 받아요. 저는 옛날에 약간 아날로그 사람이었거든요. 인스타도 안 하고 페이스북 이런 SNS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 유행에 뒤처지는 느낌이었어요. 뒤처지다랑 뒤떨어지다도 쓸 수 있어요. 둘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들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뒤에 있는 느낌. 뒤떨어지다, 뒤처지다.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뒤떨어지는 느낌, 뒤처지는 느낌 받은 적이 있나요? 두 번째는요, 뒤끝이에요. 뒤끝. 끝은 뭐예요, 여러분? 끝나다죠? 이 뒤끝은요, 바로 일이 끝났는데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계속 생각해요. 일이 이미 끝났는데 그 일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요? 뒤끝이 있다 라고 쓰는데요. 뒤끝이 있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친구랑 싸웠어. 싸우고 선생님이 가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과를 했어. 근데 친구가 알겠어. 괜찮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 달 뒤에도 그 싸운 얘기를 하고 1년 뒤에도 너 그때 우리 싸운 거 기억나?
우리 그때 싸웠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뒤끝이 있는 친구예요. 이미 있었던 일, 이미 끝난 일을 계속 얘기하고 계속 생각해. 그런 사람들을 뒤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저는 뒤끝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뒤끝이 없는 편이다. 저는 싸웠어. 끝났어. 그러면 그 일은 이제 끝. 다시 얘기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다시 생각하지도 않아요. 후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뒤끝은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친구는 뒤끝이 있으니까 말할 때 조심해야 돼. 한번 싸우면 계속 말할 거야. 또 아니면은 나는 싸우고 바로바로 푸는 성격이야. 싸우면은 다 잊어버리는 성격이라서 뒤끝이 있는 사람이랑은 잘 안 맞아. 나랑 잘 안 맞아. 또 아니면은 우리 매니저. 매니저는 겉으로 봤을 때 밖에서는 쿨해 보이는데 사실 아주 뒤끝 있는 사람이야. 절대 까먹지 않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뒤끝이 있다, 없다. 뒤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거는요. 뒤 플러스 담이에요. 뒷담, 뒷담. 뒷담 하다. 뒷담은 명사, 단어이고 뒷담하다. 뒷담하다. 자, 이것도 뒤에서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안 좋은 얘기를 해요. 무슨 느낌일지 알 것 같나요? 회사나 학교에서 많이 있어요. 나의 친구가 나의 뒤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말을 해요. 나에 대한 나쁜 말. 내 친구는 나를 뒷담하고 있어요. 내 친구는 나를 뒷담하고 있어요. 나는 이 친구 너무 친했다고 생각한 친구였는데 친구는 아니었어. 나를 안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뒷담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느낌이에요? 기분이 좋지 않죠? 뒷담하는 사람도 좋은 사람은 아니죠. 이렇게 뒤에서 뭐 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단어들도 다 조금 나쁜 의미죠. 뒤끝이 있는 사람, 뒷담을 하는 사람. 회사에서 뒷담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야 우리 뒷담 그만하자. 뒷담 하지 말자. 뒷담 그만하고 그냥 다른 얘기 하는 게 어때? 그리고 가끔 사람들이 앞담이라는 단어도 써요. 뒤에서 말하지 말고 너 싫은 거, 안 좋은 거 있으면 내 앞에서 말해. 앞담하지. 왜 뒷담해? 내 앞에서 말해. 이런 느낌으로 앞담이라는 단어도 가끔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뒷담 하면은 다 나중에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내가 다 듣게 될 거야. 그래서 뒷담은 하지 맙시다, 여러분. 뒷담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앞담을 하는 걸로. 다음도요. 조금 안 좋은 단어인데요. 뒤통수. 뒤통수가 여러분 여기 목 뒤에 있는 부분이 뒤통수예요. 이 뒤통수라는 단어가 있고 표현은 두 개가 있어요. 뒤통수를 치다. 이렇게 때리는 거. 뒤통수를 치다랑 뒤통수를 맞다가 있어요. 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아야 맞는 사람도 있겠죠. 뒤통수를 치다는요.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했어요. 배신이라는 단어도 조금 어려운데 내가 믿었던 사람, 믿었던 거가 있었는데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내 친구를 너무너무 믿었어요. 너무 믿어서
나의 모든 얘기를 해줬어. 내 비밀도 다 알려주고 나의 이런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줬는데 그 친구가 내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다 했어요. 무슨 느낌이에요? 화나죠? 완전 화나고 그리고 이 친구한테 아주 뒤통수를 맞은 느낌, 배신을 당한 느낌. 이 친구가 뒤통수를 쳤어요. 내 뒤통수를 치고 나는 뒤통수를 맞았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아주 친했던, 믿었던 친구가 내 비밀을 다 말해버렸어. 내가 또 다른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계속 빌려줬어. 친구가 그래서 너무 고마워. 돈이 생기면 바로 줄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돈을 안 주고 사라졌어요. 그쵸? 나는 뒤통수를 맞았어요. 이 친구한테. 이 친구는 저희 뒤통수를 쳤어요. 아주 친했던, 믿었던 친구였는데 거짓말을 하고 사라졌어. 내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이런 느낌. 너무너무 화나는 느낌. 하지만 진짜 생활에 있죠. 선생님도 옛날에 뒤통수 맞았던 적이 있어요. 아주 믿었던 집주인이 있었는데 선생님 집이 끝났을 때 다른 집 갈게요 하니까 돈을 안 주려고 이렇게 싸웠었던 집주인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그 집주인을 너무 믿었어서 아주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아주 좋지 않은 기분이죠. 오늘 너무 슬픈 단어들이 많지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뒤통수를 맞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은요, 여러분. 뒤풀이, 뒤풀이라는 단어입니다. 뒤풀이 하다로 하다 같이 쓸 수 있어요. 뒤풀이는 약간 한국 문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라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뒤풀이는요, 이벤트, 이런 이벤트가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요. 식당에 가거나 술을 먹으러 가요. 이렇게 파티하는 거. 뭐가 끝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다 같이 먹거나 술을 먹거나 파티하는 거. 그런 거를 뒤풀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주 흔합니다. 특히 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끝났어. 끝나면은요, 이 배우들, 드라마 배우들, 스태프들 다 같이 이렇게 뒤풀이를 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이런 드라마 끝나고 뒤풀이를 하고 아니면 저희 학교에서도 동아리 있잖아요. 선생님은 테니스, 야구 동아리를 했었어요. 이런 동아리가 끝났어. 테니스 열심히 치고 보통 항상 뒤풀이가 있었어요. 항상 사람들이랑 같이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거나 이렇게 술을 마시거나 요게 바로 뒤풀이라고 합니다. 이 풀다라는 게요. 스트레스 풀다 들어봤어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느낌,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 그래서 뒤풀이도 아마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이랑 술 마시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풀리는 그런 의미에서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뒤풀이 많이 갔었어요? 재밌게 놀았었나요? 저는 어렸을 때, 대학교 때 진짜 항상 갔었는데, 회사 다닐 때는 뒤풀이 가는 거 진짜 싫어했어요. 너무 집에 가고 싶었어. 그래서 학교 다닐 때만 뒤풀이 좋아하고, 이제는 간 적이 없다. 요즘에는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뒤풀이 자주 가시는지 궁금하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 뒤가 들어간 표현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다 정말 제가 꽤 많이 쓰는 표현들이에요.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생활에서 꼭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제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